그치.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 자, 봐. AN을 AR에 n-1이라고 할게.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지 아무 얘기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공비는 -1과 1 사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B는 아무튼 AN을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특정 항부터. 그죠? 그러니까 B에는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게 또 헷갈려. AN이 -1보다 아예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그렇게 음수로서 주어지면 얘는 -1을 무조건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AN 자체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AN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AN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족권 봐봐. 가족권. 얘가 또 그냥 안 준 게 이런 A가 아니라 또 B야? 이 녀석 봐라. B의 홀수항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고 -3. 이거 그냥 쓰면 되죠. 수렴하고 -3이야. 알았어.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은요. 짝수항에 대한 얘기인데 이 녀석이 수렴하고 얘가 뭐래요? 이건 또 8이래. 아 그래? 자 그럼 다시 위로 가볼게요.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가 수렴하니까 너의 극한값은 0이죠. 봐봐. 리미트 B의 홀수항의 극한도 0이고 리미트 B의 짝수항의 뭐 이렇게 써? B에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봐요. A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1과 섞여 있고요. A에는 B에는 부분 항들이야. 내가 놨죠? 그럼 여기서 내가 0으로 가면 N도 결국 어떻게 돼? 얘랑 상관없는 값이잖아요. AN도 0으로 가는 건 맞죠? 그 항의 규칙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0으로 간다고. 왜냐하면 같이 몰려서 가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게 맞아. 그렇죠? 그런데 말이지 공비가 독특한 게 지금 0이 되게 독특한데 얘들아 공비가 0이면 모든 항이 0이면 말이 안 되잖아. 모든 항이 0이면 AN이 0일 거고 AN이 0이면 BN이 그 상태에서 맨날 0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은 배제. 여기서 느껴야 될 게 이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봐요. 케이스 분류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 그치?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못 찾아 이제. 하고선 안 쓴 조건을 봐야 됩니다. B의 사망이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추론해야죠. 여기서 감으로 풀었던 애들이 되게 많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뭐야 저 공비 자체가 양수일 수가 없어 라고 감으로 바로 가.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쉽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감이 좋아서 그렇게 풀었다. 근데 박수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런 감은 충분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해요. 지금 감이 없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돼? 감을 찾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게 맞거든. 또 선생님 저는 감이 있어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없으면 훈련해야 되니까 이제 없다는 가정하에 이거 감으로 풀었다면 또 위험하고 잘못 집어낼 수 있으니까. 봐봐. B1이 있고 B2가 있고 이렇게 B3. 그러니까 얘들이 내가 예측한 대로 등비 급수의 형태를 띨지 안 띨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게 A를 가져갈지 B를 몰라. 근데 확실하게 B에 아까 3이라고 그랬니 내가? 이게 3이 -1이래요. 그럼 -1은 잘 봐봐. -1이 됐다는 얘기는 얘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의 사망이 -1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D로 왔겠지. 그죠? 그런 얘기. 그래? 거기까지. 그래요? 거기까지.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1번. 공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양수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가 음수잖아. 얘가 음수인데 공비가 양수면 모든 A에는 음수여야 돼. 말이 안 되죠. 모든 A가 N이 다 음수여야 된다고. 좀 더 깊게 가볼까요? AN 자체가 항상 음수면 이쪽으로 가보자. 어떤 특정항의 합이 양수로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않니? 왜냐하면 얘도 배제하고 생각해봐. 이제 음수가 아니라 양해항만 모아더라도 아니 얘도 음수고 쟤도 음수인데 세상에 어떻게 얘가 나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감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보자마자 말이 안 되더라고 얘들은. 에이 이거 안 되지 쟤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건을 끊어서 읽을 수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야 공비가 음수구나 이렇게 하죠. 됐지? 공비가 음수이면서 세 번째 항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려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 봐요. 공비로 끊어서 가면 얘가 이제 교대로 나올 건데 문제는 이쪽이 음수니까 이 다음 거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양수. 그 앞쪽 그럼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양수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짝항이 양수니까 얘를 가져갔을 거 아니야. 야 벌써 반 나왔어. 자 다시 얘가 음수니까 얘가 주는 선물이 첫 번째 A의 2N은 무조건 양수고 그러니까 A의 2N이 B의 2N인데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보자고. 요건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응? 왜요? 너야
짝항만 급수니까 그대로 쓰는 게 어떨까? 1-r제곱분의 우선 B2 뭔지 모르죠. B2 왜냐면 시작이 2항이라고 봐야 되니까 가 8이다. 근데 그 B2는 지금 상황이라면 A2일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합시다. A2일 것이다. 그럼 A2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반절 해결해줬다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아, 짝수 얘기를 했으니까 양수인데 그럼 홀수 얘기를 직접 하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잘 봐야 돼. 이 녀석의 홀수 얘기를 하려면 이게 항이 2개씩 건너가 이렇게. 그러면 등 B 형태를 유지하면서 AN으로 BN을 추론해야 되니까. 자, 다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A의 1항과 A의 3항과 요 근첩값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1항을 찾으면 좋죠. 이렇게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될까? 1항을 찾는 게 좋지. 할 수 있다면. 거슬러 가볼까요? 봐요. A의 첫 번째 항은 A의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쓴 거죠.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봐요. 아래 제곱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아래 제곱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띠로링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맞지? 자, 그런 상태. 그럼 내가 만약에 r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1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1보다 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니까 A3이 저기 아까 뭐였냐? 저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다가 1보다 큰 값, 그럼 더 뒤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말이 맞는지 봐라. A1도 마이너스 1, 사실 마이너스 1이 되진 않을 텐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네? 나는 마이너스 1이겠네? 누가? B1이. 맞죠? 그럼 3항이 또 이거 어디 갔어? 마이너스 1이네? 아이고, 마이너스 1이네? 그렇죠? 야, 그러면은 5항도 마이너스 1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야, 그럼 네가 마이너스 1이면 저 규칙은 맨날 마이너스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여기서 수식을 안 쓰고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거슬러 갔을 때 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저 규칙에 만약에 그냥 내가 가겠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왔고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자,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런 게 규칙이 그대로 유지돼서 너도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봐. 여기까지가 3의 총합이면 뒤항이 호랑이 다 0 나와야 되는 건 없어요. 왜? 음수가 나오거나 살아있죠. 항이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일 리가 없다고.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1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누굴 따라가는 거야? AN을 따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감 잡으셔야 됩니다. 얘도 등비급수일 건데 첫 항과 두 번째 항, 다시 말하면 호랑의 첫 번째와 호랑의 두 번째까지는 따로 규칙이 있는 거라고 보고 제 위에 거 여기서부터는 네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 논리를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냐 이거야. 그 논리를 어떻게 채워야 되냐. 봐. 아, 지금 말한 게 논리긴 한데 안 써드려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게 그냥 논리가 되는데 난 나중에 해설지 좀 보세요. 해설지는 너무 정신없을 거야. 내가 수학적으로 써놨으니까 이 자리가 다시 말하면 너를 가져갈지가 문제냐고. 근데 얘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뭘 가져가야 된다고요? 얘는 A의 5항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 논리를 하면 만약에 B에 7항이 있어. 이게 만약에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뒷항도 마이너스 1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사건이잖아. 여집합. 무조건 H. 이렇게 돼. 끝! 이겁니다. 따라서 짠짠짠. 제시 조건 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B의 1항과 B의 3항은 따로 놀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쓰여져야 되냐면 시그마라고 쓰지 말고 그냥 이거 유지돼야 돼. R 가져가야 되니까 뭐 A를 끊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의 첫 항은 B의 5라고 봐야 되는데 B의 5는 A5 아니야. 그죠? 그러면 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라고. 따라서 A5 1-r의 제곱이 요게 통째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까? 아이고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하라고 이제. 두 개 연립하라고. 변변 나누면 되잖아. 변변 나누면 된다고. 왜? A는 등비수열이거든. 나누면 R의 세제곱이고요. 어머나! 나왔다. 야, 끝났어. R이 마이너스 1. 됐죠? 다 풀었네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라고요. 요걸 찾는 게 거의 95%지. 아, 공비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A2를 구할 수 있죠. 어쨌든 A2를 구하면 A1도 구하는 거니까 끝난다고. A2는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냐? 8 곱하기 6이다, 6. 그죠? 그럼 A의 1이라는 값은 얼마겠지? 18인가요? 마이너스 18? 맞니?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 찾으라고 그랬어? AN의 절대값.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공비가 그냥 2분의 1인 수열이 돼버리는 거죠. 내 말 이해돼? 2분의 1인 등비 급수로 보여주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18이라고 미쳤구나. 마이너스 12. 왜 18이야? 2를 곱해야죠. 12. 마이너스 12. 죽여주시옵소서.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걱정하지 마 이제 12, 6,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절대값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답 맞춰주려고 한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끝나네. 어때? 여기서 나는 이제 그 진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었나? 잘 찾아보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신 문제 같은 데 있죠. 오히려 저 지역 특구, 저기 저쪽 중심부 있잖아요. 대치동 중심부에 있는 휘문고랑 막 이런 데서 진짜 문제 더럽고 막 복잡하게 나오거든.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조금 거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경향이 되는 거야. 어떤 경향? 급수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할 거라고. 근데 연산형이야. 추론 연산형.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추론이 가능해 지금. 근데 너희들이 볼 때는 어때? 그냥 이렇게 뭔가 벽을 이렇게 씌워놓은 것처럼 한 5겹으로 벽 씌워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뒤가 안 보여.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뜨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무너뜨리는 방법은 대단한 거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스킬 부릴 수가 없어요. 교과서. 내가 키워드 어떻게 잡았는지 봐봐. 경우를 나눴어. 이게 골치 아파요. 근데 밑으로 가요. 부분 수열에 급수를 줬어. 그 다음에 이 부분 수열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로 이루어지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수열, 급수. 그럼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일반항은 0이다. 그래서 bn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라고 줬기 때문에 an의 극한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럼 an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급수 중에서 뭐 공비에 집중할 거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등비급수를 결과적으로 쓰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비를 찾는 것부터 하나의 벽을 무너뜨리고. 교과서야, 근데. 그런 상태. 그리고 얘기했죠. 이 상태를 그냥 쓸 거냐? 여기서 중요한 게 얘죠. 너의 값이 음수로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같을 때와 클 때의 상황이 달라.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짝항, 호랑으로 이제 구분했다면 얘가 부호가 전혀 다른 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 이거 무조건 공비 음수구나. 무조건 공비 음수거나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게 경험이 누적돼야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보면서 감이 안 생기면 뭘 세우는 게 좋아요? 논리적인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는 게 필요해. 이걸 복잡하더라도 하나하나 써. 그래서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익숙한 사람이 가지는 게 감이죠. 보자마자 감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는 못 만들어주죠. 나는 안내를 해줬으니까 계속 써야 돼. 그럼 뒤에 문제도 푸는데 뒤에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까요? 안 풀려. 내가 더 어렵게 만들어놨거든. 되게 힘들어. 막힐 때에도 뭐 해줘야 돼? 요거 계속 써가면서